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엄중한 시기지만 네, 그래도 빨간 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행진이 있고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 좀 피로하실 시기이기도 해서 오늘만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도 날아가고요. 뭐 이재명 파기환송건도 있었고 약간 숨은 쉬는 정도? 그 두 개마저 여러분 진짜로 이재명 무죄, 한동훈 그 대선 후보 결정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면했다라는 점에서 숨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소식을 안 전하고 물론 뒤에 전화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숨길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잘 성격상.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많은 캠프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홍보해주고 이런 애국 우파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그리고 제 의견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장을 촬영하는 거를 의의로 두는 거지 제가 어디 속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캠프를 지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짜여진 판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캠프에 속할 생각이 없고요. 물론 이제 본투표가 다가오면 또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하는 것도 저도 느낍니다. 당연히 느끼죠. 제가 매일 모든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님의 편지,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면 인천 상륙작전이 온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간단하게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제가 무슨 희망회로를 돌려라 이런 말은 더 아닐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국내 정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국내 정치 3, 국제 정치 7로 보는데요. 현실은요. 더 커요. 국제 정치가. 우리나라는 그냥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고요. 저 우리나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는 야생이고요. 국제 정치 안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냥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접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을.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각을 크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있죠? 그 나라의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국제적인 시각 아래에서 이 국내 정치 상황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누구를 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윤어게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외친 반국가 세력 척결, 일거의 척결, 그리고 선거에 대한 거, 이 사법 카르텔, 많죠. 그리고 또 노조에 대한 거,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제왕적 국회, 입법 폭거, 탄핵 남발, 예산 삭감, 이거 해결하지 못하곤요, 절대 아무것도, 우리나라 정상화 다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입장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캠프뿐만 아니라 제가 한두 곳에 연락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신 발언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완장 차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뭐 6월 3일에 대선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뭐 누가 당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뒤에 상황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은 우리 모르게 오는 거고 큰 거 온다 이렇게 그냥 이제는 진짜로 좀 많이 해탈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도 장난 삼아 큰 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약간 농담 삼아 장난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큰 거는요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게 쌓여서 큰 거가 되는 거지, 큰 거 한 방으로 그냥 뒤통수로 후드로 때리는 거 자체 그게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만 기다린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전달해 드리는 소식이나 그냥 저의 해석, 그거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 사람에 그런 충성하거나 사람을 막 이렇게 무작정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와서 갑자기 내각제를 한다고 하고 막 이제 국회 권한을 더 늘려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제시하신 그런 가치나 그런 것들이 저는 100%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서야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윤 어게인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반내각제의 입장을 가집니다. 내각제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합니다. 네, 뭐 없습니다. 그냥 망합니다. 지금 일본식 내각제가 그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민당이라는 당이 완전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오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작년 일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자민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는 당이 우리나라의 내각에 완전 다수가 되어서 우리나라 내각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리 이재명, 교육부 장관 조국, 국정원장 박선원,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병주, 법무부 장관 누구죠? 박범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각제 지지하세요.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린다는 게 벌써 7분이나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혹시나 제가 많은 분들이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게시글로 한 번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륜진사갈비 아시죠? 네, 뜬금없죠. 명륜진사갈비의 그 광고 모델, 지금은 아니에요. 조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베리굿이라는 그 그룹의 조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대한민국 2030의 현실이라 해가지고, 이거 풍자하는 그림이죠. 노예혁신당의 김갑득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을 쏘겠습니다 하면서 돈 뿌려준다고 막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보고 조현님이 저는 저 돈 안 받고 차라리 열심히 살겠다. 발전적인 삶을 살자 화이팅이라고 네, 이렇게 스토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인스타인데 릴스죠, 릴스. 그러니까 릴스를 가져와서 스토리를 올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 정말 기억하고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예인들 얼마나, 물론 CIA 때문에 많이 죽긴 했지만 얼마나 항상 날립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억해 주자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아주 촛불 행동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현수막을 길게 널려가지고 거기서 위로 올려서 찍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전에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추진 의결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풍이 불까봐 뭐 그렇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탄핵이 아니라 지금은 결정을 보류하고 고법의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약 2시간 45분 가량이나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38명이 발언을 하면서 격론이 아주 이어졌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탄핵이 보류가 됐다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15일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도대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말들은 많아요.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들이 많은데 지금 오히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빨리 안 나온다 무조건 대선 넘긴다 이런 말도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런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호사님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님이 남겨주신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5월 15일 날 기일을 지정하고 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냐? 이게 송달 불능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문서를 넘길 때 법원에서 당연히 받을 걸로 하고 우편으로 이렇게 넘기죠. 근데 이재명의 그 재판이 굉장히 지연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못 받았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까지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런데 직접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서도 송달이 됐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나 봐요. 이런 말도 붙이셨고 그리고 파기환송이 되면 기존 변호사의 대리권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으면 또 이게 재판이 연기되는데 파기환송이 되면 변호사의 대리권이 자동으로 살아나서 김종근, 박현석, 위대훈, 이승엽, 정주희, 이찬진, 전지영 변호사에게 기일 통지서도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 기일이 진행이 확실하다고 하고요. 변호사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최민희 이 사람은 당일 선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김익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형사소송법 규정의 제318조의 4 판결 선고길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선고를 하면 5월 22일 날 상고를 할 거고 20일간의 기간이 필요 없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6월 3일 전에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설렜는데요. 여러분도 설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부장 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님이 남겨주신 글이고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거, 파기 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아쉬운 감도 있긴 했지만 만약 이렇게 진행이 쭉쭉쭉쭉 빨리 되면 오히려 파기환송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교체 절대 없다. 그냥 쭉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통령 되어버리고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건 파기환송 자체가 물론 무죄를 뒤집은 거긴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점이 있었는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정말 빨리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무죄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판결이 났긴 했지만 이걸 보고 또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여러분 물론 10대 2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그 두 명은 뭐 여러분 우리 법 출신에 뭐 똑같지만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6월 3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캠프에 지금 들어가서 누굴 지지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윤어게인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얘기로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예상되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이런 김익현 변호사님이나 그리고 이 변호사님보다 법을 더 잘 아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정대철 헌정회장을 또 만났습니다. 내각수계죠. 내각수계죠. 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을 만나서 했냐면 개헌 꼭 해내고 즉각 하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정회를 찾아서 개헌 빅텐트를 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우파 측에 뭐 우파라고 말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 우파 측에 그 슬로건이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개헌 빅텐트라고 해서 예, 이야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 3일날 정대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 하겠다. 그리고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각제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개헌은 도대체 어떤 개헌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딱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기준은 그거였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서 개헌을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정대철, 뭐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이런 이름도 나오고 막 이런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정하려는 세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저는 오늘 또 특징적인 그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누구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딱 정확히 나온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판단해 주세요.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이 한덕수 측에서 황제적 국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헌 빅텐트 반드시 완수해 60 마지막 대통령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황제적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치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정대철을 만나면서 왜 황제적 국회라고 하실까? 이것도 또 오히려 더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더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더 애매해졌어요. 보시면 승자 독식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황제적 국회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길은 개헌뿐이다. 국가 시스템이 다수당의 횡포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대법관 탄핵은 입법 폭주를 넘어서 국회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 행사다. 야당 대선 후보라 해서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선택적 법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선수가 심판을 탄핵하는 일은 문명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후진적, 비정상적, 비현대적 현상이다. 한 예비 후보는 이 대변인이 말한 걸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의 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예비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60하고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과 2028년 총선과 대선 일이 퇴임날이 될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다. 개헌 빅텐트를 반드시 완수해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거는 바로 어느 쪽의 권력을 크게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회 권력을 크다고 보고 제왕적 국회 이거 조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00%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쪽 내각 쪽 세력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그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한덕수 후보가 그동안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적 토론에 따라서 치열하게 토론한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개를 다 말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황제적 국회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고 했고요. 국회는 황제적 국회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더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끊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왕적 국회만 주장하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만나는 사람은 정대철 좀 이낙연 이렇게 좀 되어버리니까 제가 좀 더 미궁 속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속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캠프에 막 속하고 막 그런 게 싫은 이유가요.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캠프에 속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저는 윤어게인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파 알고리즘이 좀 많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 좀 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항상 멤버십 링크랑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가입 부탁드리고 한 0.4% 정도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대비 1% 정도 오면 이제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 참고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